옛날 옛적에 어린 소녀가 있었다. 부자 아버지가 사악한 계모와 결혼하자 그녀는 두 딸과 함께 집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아름답고 하얗지만 그들의 마음은 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소녀에게 힘든 시간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들은 물을 나르고 스토브를 데우고 음식을 요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는 등 더러운 일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게다가 이복 자매들은 최대한 그녀를 화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조롱하고 완두콩과 밀을 재에 부었고 그녀는 앉아서 그들을 골라했습니다. 저녁에 일에 지쳤을 때 그녀는 침대가 아닌 스토브 옆바닥에서 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재에 먼지, 더러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자매들은 그녀를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은 3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를 시작하고 그의 아들이 신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모든 아름다운 소녀들을 잔치에 불렀습니다. 2명의 지명된 자매가 그들도 잔치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즉시 옷을 입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데렐라도 춤추고 싶었지만 새엄마는 드레스도 신발도 없고 더러워서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계모는 재에 밀 한 그릇을 부어 신데렐라가 2시간 안에 그것을 모으면 언니들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정원으로 나가서 울었다. 그리고 나서 2마리의 흰 비둘기가 날아와 다른 새 무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를 휩쓸고 쪼개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릇에 있는 모든 곡물을 선택했습니다. 1시간도 채 안 되어 일을 마치고 모두가 돌아왔습니다. 신데렐라는 계모에게 그릇을 가져와서 잔치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계모는 어쨌든 그녀를 들여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신데렐라에게 등을 돌리고 딸과 함께 공을 향해 달려갔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신데렐라는 바닥에 앉아 슬픔에 잠겼다. 그리고 나서 2마리의 흰 비둘기가 날아와서 다른 새 무리가 날아와 드레스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녀는 빨리 드레스를 입고 신부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이복 누이와 계모를 보았고 그것이 이상한 공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황금빛 드레스를 입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이 신데렐라라는 사실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왕자는 그녀를 만나러 나와 그녀의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데렐라를 너무 좋아해서 다른 여자와 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녁까지 춤을 추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왕자는 그녀를 배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누구의 아름다운 소녀이고 그녀가 사는 곳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데렐라는 그에게서 도망쳐 비둘기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왕자는 비둘기장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지만 그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그는 그의 아름다운 낯선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신데렐라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간 비둘기에 의해 구출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왕자는 화가 나서 고개를 숙이고 궁전으로 갔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신발을 보고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너무 작고 우아하고 순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자는 신데렐라가 도망쳤을 때 왼발의 신발이 계단 중 하나에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자는 기뻐했고 이 신발의 여주인과 신발이 어울리는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 신발과 결혼할 것입니다. 부모는 무도회에서 돌아왔고 신데렐라가 제 위에 셔츠를 입고 잠들어 있고 난로 옆에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 자매는 내일 금색 구두를 입을 만큼 운이 좋기를 바라면서 방으로 갔다. 다음 날 왕자는 집에 와서 장래의 아내의 신발을 신어보고 싶은 사람은 모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2 자매가 나왔고 계모는 신데렐라를 집에 가두고 그녀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작은 신발을 입었습니다. 여동생이 입어보았습니다. 신발이 좋습니다. 왕자는 곧 떠날 뻔했지만 신데렐라는 창밖으로 나와 그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신발을 신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왕자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그가 춤을 추는 아주 아름다운 소녀를 그녀에게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신데렐라를 데리고 그녀를 말에 태우고 그녀와 결혼식을 하기 위해 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매들과 계모들에게 그들의 집에 갇히고 결코 그곳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악의와 속임수로 처벌받은 방법입니다. 옛날 옛적에 그의 아름다운 딸과 함께 밀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젊은 왕에게 밀러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왕은 밀러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정하고 그를 성으로 불렀습니다. 왕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밀러는 아름다운 딸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짚을 금실로 바꾸는 방법을 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은 밀러의 딸에게 다음날 성으로 와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것에 대해 말했을 때 그녀는 그가 다시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성으로 갔다. 왕은 소녀를 물레와 집 바구니가 준비된 방으로 인도했습니다. 왕은 새벽까지 모든 집이 금으로 변하고 그녀가 실패하면 그녀의 아버지는 속임수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녀는 빨대를 보고 몹시 울었다. 갑자기 방에 불이 들어왔고 한가운데 작은 남자가 나타났다. 난쟁이는 왜 울고 있는지 물었다. 소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어린 남자는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 대가로 소녀의 목에 걸 수 있는 목걸이를 달라고 했으니 닙닙스닙닙닙스닙사.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난쟁이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모든 빨대를 금으로 바꾸자마자 작은 남자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왔다. 왕은 방으로 들어갔고 그가 본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소녀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많은 짚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아침까지 그것을 금으로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난쟁이가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그는 어머니가 그 소녀에게 준 귀중한 반지를 대가로 요청했습니다. 드워프는 반지를 잡고 빨대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바구니에 금이 가득했습니다. 왕이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녀를 놓아주지 않고 방 전체를 짚으로 채웠다. 왕은 모든 빨대를 새벽까지 금으로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여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왕이 방을 떠나 자마자 드워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녀가 그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남자는 미래의 여왕이 태어날 아이를 주면 짚을 금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녀는 다른 방법을 보지 못해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왕은 금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번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소녀의 아버지를 풀어주고 그녀를 그의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밀러의 딸이 여왕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가 그를 침대에 눕혔을 때 작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왕이 난쟁이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3일 안에 아이를 데려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작은 남자가 사라지자마자 소녀는 하인들에게 왕국의 모든 이름 목록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침에 하인들이 목록을 가져왔습니다. 드워프가 나타났을 때 그는 여왕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목록에 있는 모든 이름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왕이 끝났을 때 작은 남자는 이름에 맞는 이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종들에게 이웃 왕국의 모든 이름 목록을 만들도록 요청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하인들은 발견한 모든 이름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드워프가 나타났을 때 그는 여왕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목록에 있는 모든 이름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올바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여왕은 종들에게 알려진 모든 국가를 방문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이름을 모으도록 요청했습니다. 새벽에 하인이 여왕에게 전날 밤 특이한 상황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숲을 걷다가 작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불 근처의 안들에서 어떤 난쟁이가 내일 여왕의 아이가 마침내 그의 아이가 될 것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시에 그의 이름을 즐겁게 외쳤다. 그의 이름은 럼플스틸트스킨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난장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왕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이름을 모르는 척하고 목록에서 이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왕의 새로운 오답이 있을 때마다 작은 남자는 점점 더 즐거워졌습니다. 마침내 소녀는 그의 이름을 외쳤다. 그리고 동시에 난쟁이의 발 아래 땅이 딱딱거리며 거대한 구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탐욕스러운 작은 남자를 제거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모든 것에 대해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여왕이 일어난 일에 대해 미안하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